여기 140페이지 한번 봅시다.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네요. 1번에 한번 다시 봐봐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또 나왔죠.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뭐예요? 신청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거는 또 어떤 관계냐? 자, 봐봐요. 자, 1번 질문은 이제 개시잖아요. 개시. 개시는 뭐예요? 당사자 신청. 이렇게 나오죠. 관공서 뭐예요? 촉탁. 그렇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두 개가 원칙이죠.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라는 규정을 하나 둡니다. 두고, 관공서 촉탁 등기는 당사자 신청을 뭐라고 하느냐? 모두 준용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도 공동신청에 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모두 준용한다니까 관공서 촉탁 등기도 공동신청이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1번은 맞네요. 자, 2번은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잘라봐요. 그러면 외국인은 어때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애자 동그라미, 줄에서 출입국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외출, 그렇죠. 외출. 외국인의 외자하고 출입국에서 출. 그래서 출입국, 그 다음에 외국 관세의장이 부여한다. 맞네요. 자, 3번 질문에 등기 원인의 권리소멸 약정이 있으면 약정 동그라미잖아요. 약정 툭 치면 어디로 가요? 보기 등기. 자, 제공된 신청 정보와 정부 정보는 연구 보존 정보로 한다. 어때요? X. 연구 보존 정보는 뭐예요? 6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 등기부, 또, 자, 등기부, 또 아까 먹었네. 폐쇄 등기부, 그 다음에 도면, 그 다음에 신탁건부.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자, 등기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폐쇄 등기.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도면, 그 다음에 공동담보 목록, 그 다음에 매매 목록,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신탁건부. 그러면 이 연구보존 정보는 꼭 외워놔야 돼요. 딴 거는 안 외우더라도. 그러니까 등기부, 폐쇄 등기, 도면, 공동담보 목록, 매매 목록, 신탁건부. 여기서 올해 출제 예상은 매매 목록이라고 그랬잖아. 매매 목록.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에요? 2개 이상. 10년 보존 장부로 한다. 어때? X. 연구 보존. 그러면 4번은 연구 보존 X가 되죠. 안 외우더라도. 그러면 정부 정보는 뭐냐? 10년, 5년 보존 정보예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네요. 자,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잘라봐요.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등기 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잘라봐요. 그러면 행정구역 변경은 저희가 변경하나요? 아니죠.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5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27회 때 또 출제가 된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여기에서 그러면 꼭 기억해 둘 거 몇 번 기억해 둬야 돼요? 1번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러면 3번 기억해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기억해 둬야 돼요.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는 부기 등기와 관련돼서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2번과 관련돼서는 별표 5개. 2번과 관련돼서는 별표 5개. 무슨 건물이에요? 집합 건물. 자, 그러면 풀어보세요. 자기가 완전히 숙지가 됐는지 한번 잡아봐요. 자, 올해 재판검문이 나올 수 있죠. 이거 아직 못 외웠다 그러면 아직 말이 안 돼요. 자, 봐봐요. 기본적으로 재판검문은 몇 부분이에요? 네 부분. 여기는 뭐예요? 한동 전체 표제부. 여기는 뭐예요? 한동 건물의 표시. 여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여기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여기는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대지권의 비율과 대지권의 종류, 여기는 갖고, 여기는 얼고 출발합니다. 자, 보면, 자,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 그러면 전유 부분의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는 무슨 번호, 건물 번호, 가로 열고 1동 102로 이렇게 기록되는 거죠. 자, 대지권이 있는 경우 전유 부분의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는 읽어봐요. 대지권 표시, 요거네요, 요거요. 무슨 표시? 대지권 표시. 맞네요. 자, 3번은 한동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는 뭐가 기록돼? 소재와 지번. 그러면 여기가 소재 지번이 기록되니까 여기는 기록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주 출제돼요. 그럼 3번 맞네요. 4번에 대지권이 있는 경우 한동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는 자, 요거 한번 읽어봐요. 요거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러면 정답은 모르더라도 몇 번? 4, 5번을 찍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는 요 전체에 대한 내용이 지금 서술한 것밖에 기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5번에 봐봐요. 대지권 등기를 할 경우 한동 건물 표제부 줄 서놔요. 자, 대지권 뜻의 등기, 대지권 뜻 줄 서놔봐요. 그러면 대지권 뜻 하면 옆에다 써봐요. 토해 직주. 그래서 토지, 해당구, 직권, 주등기로 이루어지죠. 그럼 결론적으로 표제부를 뭐로 본쳐야 돼? 해당구로 본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하면 대지권 뜻의 등기를 써먹지를 못한다는 거야.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해당구, 그 다음에 직권, 주등기 외워놓고도 써먹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는 해당구지 표제부가 아니거든. 그러면 해당구가 즉 뭐예요? 갖고 얼구거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래서 이거는 집합건물에 올해 집합건물로는 반드시 옳은 형태로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해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집합건물은 무조건 출제된다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정립을 해줘야 돼요. 집합건물은 2.5점짜리입니다. 자, 3번 같이 물어볼까요?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가 틀린가? 틀린가? 작년 기출문제니까 봐봐요. 폐쇄한 등기 기록은 읽어봐요. 연구 버전이다. 맞네요. A 토지를 B 토지에 합병하여 잘라봐요. 합병해서 그러면 등기사항이 합필 등기할 때 A 토지에 대한 등기 기록은 뭐 한다? 폐쇄한다. 폐쇄 등기부가 발생하죠. 그러면 3번에 등기부 부본 자료 줄 서놔봐요. 특징은 어디로 가요? 보조 기억 장치 이거네요. 3번은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표제부를 한동 건물을 두고 전유 부분에 각 얼굴을 둔다. 어때? X죠. 그러니까 한동 전체 표제부와 각 전유 부분의 표제부와 각구 얼굴을 둔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죠. 집합 건물은 몇 부분이니까? 4부분. 그러면 집합 건물도 작년에 그러면 나온 거예요. 지문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올해 집합 건물은 자, 그래서 오리지널 2번 문제 형태로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해놓으라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 4번. 자, 5번은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신청 무슨 목록? 매매 목록 줄 서놔봐요. 그럼 신청이 있는 경우만 등기사항 증명서를 포함하여 뭐 할 수 있다? 발급할 수 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매매 목록이 작년에 출제가 됐죠. 그러면 올해 매매 목록은 10년 보전 장부로 한다. 어때? X.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 등기법이. 근데 요 정도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정답은 몇 번 있다? 4번. 이렇게 되네요. 자, 4번과 관련돼서 한번 풀어볼래요? 제일 중요한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자, 4번. 요걸 잡아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몇 번? 2번 지문이야. 자, 누구든지 등기부 줄 서놔봐. 등기부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죠.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자만 할 수가 있죠. 정답은 몇 번? 2번. 요 2번이 자주 출제돼요. 나머지는 다 버리더라도 2번은 잘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 자, 5번과 관련돼서 한번 보죠.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에 등기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등기소에 청구할 수 있다.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은 그러면 일부 증명서가 전부 증명서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고 일부 증명서가 3개가 있어. 근데 전부 증명서는 뭐가 있어요? 말소사항 포함이에요? 제예요?
포함. 그러면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죠. 그래서 포함으로 근처예요. 그러고 나서 요거는 좀 암기 좀 해놔요. 그래서 요거는 상식과 관련돼서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업무화 했을 때 등기사항 증명서가 뭐가 있는지 모르면 이건 창피한 거거든. 그러면 정부 증명서 몇 개? 2개. 그래서 뭐 읽어봐요. 말소사항 포함. 그 다음에 현재 유효사항 포함해서 정부 증명서가 2개가 있고요. 일부 증명서는 3개가 있어요. 읽어봐요. 특정인 지분. 읽어봐요. 현재 서희 하나. 그 다음에 지분 취득 이력.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외우라고요. 이렇게라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됐어요? 2개 불러봐. 할 게 뭐 있어? 말소사항 포함. 여기는 현재 유효사항. 여기는 지분 취득 이력. 특정인 지분. 그 다음에 현재 소유 하나. 그 다음에 지분 취득 이력. 그러니까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한번 외워두면 나오더라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되네요. 자, 문제 6번은 별표 하나 놓고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 이제 완전히 머릿속에 박혔는지 자기가 마음 상태가 어떤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요. 진짜 이런 거는 이제 천천히 이제 마음 상태를 구분해봐요. 됐어요? 자, 1번 봐봐요. 1번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될 때는 잘라봐요. 잘랐어요? 무슨 변동이 발생했죠? 소유권이 변동했잖아. 그럼 어디에다 알려줘야 돼? 대장소관청에 알려줘야죠. 이걸 뭐라 그래요? 등기필 통지제도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통지해야 된다. 맞네요. 자, 이번에 건물의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 잘라봐요. 그러면 세자로 번치면 바보, 표제부잖아. 표제부를 찾아내야지. 표제부는 몇 개월에 강조한다? 1개월. 자, 건물이야, 토지야? 건물. 건물에 대해서는 위반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맞네요. 정답은 아직 안 나왔어요. 자, 3번은 등기부의 대장상 잘라봐요. 등기부와 대장상 잘랐어요. 부동산 표시 줄 쳐놔봐요. 부동산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등기부를 기초로 해, 대장을 기초로 해.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그렇게 잘라내는 거야. 그럼 요거와 비해서 5번 질문을 봐봐요. 등기부와 대장상 잘라봐요. 자, 소유자 표시 줄 쳐놔봐요.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니까 뒤에 등기부가 따라 붙는 거야. 맞네요. 그러니까 요걸 자꾸 자기가 구분을 해둬야 됩니다. 요걸 대충 하니까 그러면 대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죠? 3번이 되고. 그러면 4번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에는 잘라봐요. 앞에 뭐가 붙었어? 토지. 그러니까 토지 대장이 들어가야지. 그러면 토지 대장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기타 부동산 표시를 정리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된다. 바로 얼마나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진짜 아름다운 문장이 되는 거야. 자기는 뭐예요? 대충 한 사람은 진짜 무슨 말인지를 모르. 만약에 거기 토지가 아니라 건물이 들어간다면 뭐가 들어갈까요? 건축물 대장이 들어가겠지. 무슨 말씀이냐? 그 앞에가 뭐예요?
토지죠. 그러니까 토지대장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토지대장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기타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전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것도 없어 사실 공부를. 몇 개만 우리 아까의 어떤 등기부의 종류라든지 등기부의 양식 이걸 확실히 잡고 있는지 외우고 있는지 그것만 알면 그러니까 패턴이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매번 풀면 여기 있는 사람은 100% 합격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77 남았다고 대충 하면 안 돼요. 다 배우면 안 돼요. 그럼 6번의 정답은 3번이다. 이러면 끝나요. 그러면 3번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따지는 거. 우리가 공부를 안 하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내공을 쌓아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사사히 따져나가는 거. 자, 제2절 적중해석 문제 1번 별표가 5개네. 풀어봐요. 이제 요거 틀린 사람은 다음 주에 오지 마, 이제. 예, 그 다음 주에 오지 마요. 다 맞더라고요, 보니까. 됐죠? 아직 안 됐어요? 정답은 3번이 되죠. 3번이 집합 건물은 몇 부분이다? 4부분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뭐 3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지문을 한번 보자고. 1번에 한 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 한 동 건물에 속하는 읽어봐요. 전부 그러면 툭 치면 몇 부분? 4부분이 한 몸이라는 거야. 집합 건물은 몇 부분이니까? 4부분이니까. 자, 2번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건물이야, 건물. 자, 한 필지, 수필지, 수동의 건물. 그러면 툭 치면 뭐예요? 도면 가는 거예요. 자, 4번에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계약상 공용 부분 줄쳐놔요. 계약상 공용 부분 툭 치면 뭐가 튀어나와요? 노인정 관리사무실이 튀어나오거든. 노인정 관리사무실은 니께 내게 있어 없어? 없어. 툭 치면 표제부만 둔다. 그러면 그 표제부만 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계약상 공용 부분을 폐지해서 그럼 표제부를 폐지하잖아. 새롭게 무슨 등기해줘야 돼? 소유권, 보전 등기.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잖아. 자, 5번은 전유 부분의 표제부 하단이야 상단이야? 하단에는 뭐예요? 대지간 표시. 그렇죠. 정답은 3번. 출제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올해 출제될 거예요. 집합 건물은. 자, 3번, 2번은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제가 풀게요. 등기 기록의 각구야 얼구야? 각구는 순위번호야 표시번호야? 순위번호죠. 그러면 각구의 설명으로 틀린 거 무슨 번호? 표시번호. 표시번호는 어디에 기록돼? 표제부. 그래서 각구, 갑순위, 얼구, 얼순위 이렇게 해서 표제부는 표시번호. 정답은 몇 번? 1번. 그렇죠. 이런 문제가 갑자기 나오면 또 무슨 문제냐 그러지 말고요. 정답은 몇 번? 1번. 자, 3번은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풀어보세요. 좋은 문제입니다. 독자적 문제는 안 나오지만 지문으로 많이 빨려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마무리 져요. 자, 됐어요? 자, 표제부에는 주등기 있어 없어? 실수는 부기등기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언제나 주등기, 부기등기 할 수 없다. 맞네요.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순위를 보존할 필요가 없다. 가등기 없다. 표제부에는 유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표제부에는 접수번호 기록돼야 한대. 또 헷갈리죠.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접수번호는 권리, 접수일자는 사실. 그럼 결론적으로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지만 접수일자는 기록된다. 또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나중에 15의 기출지문인데 5번이 2.5점짜리로. 그러니까 자꾸 용어는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접수번호는 권리, 접수일자는 사실. 그럼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야 됩니다. 정답은 몇 번? 4번.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사실에 추정력을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추정력은 없다라는 문제 참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문으로 빨려 들어간 애들이니까 뭐 특히 5개 딱 기억해서 마무리해 줘야 돼. 자, 145페이지 4번 별표 5개짜리네. 자, 집합건물과 관련돼서 또 한번 잡아봐요. 자기가 집합건물이 암기가 됐는지 테스트 해보라는 거야. 양식구적으로.
자, 됐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5번 질문 가봐요. 대직감 표시 줄 쳐놔봐요. 대직감 표시. 자, 대직감 표시. 자, 봤어요? 예. 대직감 표시. 대직감 표시는 한동 전체 표제부예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예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럼 앞에 뭐가 붙어서? 한동 건물 표제부. 틀렸죠? 그럼 어떻게 얹혀야 돼? 전유 부분의 표제부 하단 대직감 표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집합 건물 확실히 숙제해야 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제가 뭐 본인이 안 해오면 집합 건물은.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러면 5번 또 풀어봐봐요. 5번 문제 또 풀어봐요. 각골구 사학년에 기록할 등기사항이 아닌 것. 그럼 어디를 고르라는 거예요? 표제부를 고르라는 거죠. 또 나왔죠. 또 나왔죠. 정답은 5번이죠. 5번은 무슨 표시? 대직감 표시. 대직감 표시는 어디?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기록하는 거지. 각골구에 기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합 건물은 넘어야 할 사안이야. 본인이 안 하면 집합 건물은 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집합 건물은 본인이 안 해놓고 맨날 선생 탓해요. 선생 탓한다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6번과 관련돼서는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등기사항 증명의 발급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일부를 증명하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등기 기록이잖아. 등기 기록에 대해서. 등기 기록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번은 맞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등기사항 증명서는 아까 5개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 전부 증명서와 일부 증명서. 전부 증명서는 2개가 있었죠. 일부 증명서는 3개. 그거만 그냥 안개 하나도 좋으니까 아까 봤다 요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객관식이니까 어차피. 그러면 1번 맞네요. 자, 이번에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전산화됐기 때문에. 자, 3번은 신탁건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은 등기사항 증명서도 함께 읽어봐요.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면 등기사항 증명서의 이를 포함하여 뭐 할 수 있다? 발급할 수 있다. 작년에 3번 지문에서 매매 목록이 아까 나왔었죠. 자, 4번은 대리인이 발급은 신청할 때도 대리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출하지 않고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도 무인 발급기, 무인 발급기 줄 쳐놓으세요. 무인 발급기가 뭐예요? 자판기죠, 자판기. 자, 그러면 여기 많이 까먹어요. 법무사에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무슨 발급기? 무인 발급기. 자, 그럼 아까 전부 증명서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외웠죠. 전부 증명서 몇 개? 2개. 말소사항과 현재 유효사항. 그러면 요거 말소사항. 그렇죠. 말이야, 말소사항. 그러니까 자판기는 지금 무슨 사항만 뗄 수 있다? 말소사항 포함해서. 근데 이게 며칠 지나면 까먹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인 등록 발급기는 요거. 미음을 기억해서 나가, 미음을. 그러니까 그래서 법무사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봐봐요. 무인 발급기는 현재 유효사항 등본에 한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때 X야. 뭐예요? 말소사항 포함해서. 그래서 혹시 요거 엉뚱하게 요 질문 조심해 놔야 됩니다. 법무사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무인 발급기가 뭐야? 자판기야, 자판기.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무슨 사항? 말소사항. 그러니까 눈으로 익히라고, 눈으로. 애워봐야 며칠 가지도 않아요. 봐봐요. 아까도 봐봐요. 표제부는 접수번호는 X, 접수번호는 X, 접수일자는 O, 접수번호는 X, 접수일자는 O.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시험장 가면 표제부에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기록된다. 뭐가 이제 헷갈린다고. 봐봐요. 나중에 이런 지문이 헷갈려요. 봐봐요. 접수번호는 기록돼 안 돼? 안 되죠. 접수일자는. 그럼 봐봐요. 표제부에는 접수일자는 기록되지 않고 접수번호는 기록된다. 그럼 갑자기 시험장 가면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접수번호는 권리에 관한 사항, 접수일자니까 사실에 관한 사항. 그럼 무인 발급기는 자판기로서 무슨 사항이 안에서? 말소사항에서 미음자로 해서 눈에 딱 익혀. 그러면 틀릴 이유가 없어요. 외울 필요도 없고.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러니까 요 6번에 대해서는 한번 꼭 체크해서 꼭 한번 봐요. 여기 이제 지문에 한두 개 지문이 나오니까. 자, 7번 한번 풀어보세요. 틀리기만 해봐요.
됐어요? 자, 집합건물 등기 기록에 한동 건물 표제부 중 읽어봐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는 거 뭐가 있어? 대지권 비율. 대지권 비율과 종류는 어디에만 등록돼? 대지권 표시. 정답은 몇 번? 3번. 어차피 너무 얄쌍이라고 그랬어요. 집합 건물은 어차피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해야 돼요. 제가 해줄 수가 없어요.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8번은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 좀 자기가 응용력이 있나 봐봐요. 아까 여기 봐봐요. 우리 전부 증명서 두 종류가 있었죠. 일부 증명서 몇 종류? 세 종류. 출발해봐요. 문제 8번. 자, 모르더라도 문제를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자기가 유추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돼. 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 됐어요? 예. 유추하면 정답은 2번이죠. 아까 일부 증명서도 있었고, 전부 증명서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런 거는 감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감으로.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걸.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그렇죠. 더 이상 설명할 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8페이지 등기 절차 총론 이렇게 나오네요. 자, 1번은 별표 3개. 자, 등기 신청 강제와 관련돼서 아까 등기법, 특별조치법, 명의신탁 정리가 됐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요. 요거 안 나와야 될 텐데 걱정이에요. 지문으로 나오면 괜찮은데 요 독자적 문제로 나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됐어요? 풀어보셨어요? 참, 요거 풀면 더 진 등기법은 한 7, 80%는 끝났다고 보면 돼요. 요 문제 자체는. 자, 여기 뭐가 들어가 있죠? 등기정보자료. 여기 뭘까요? 등기기록입니다. 등기기록이란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등기부란 읽어봐요. 표제부, 가구, 얼구. 여기 편성. 등기부는 편성이 들어가야 돼. 자, 등기정보자료는 등기기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등기기록이란 표제부, 가구, 얼구 각각의 정보자료를 뭐라고 그런다? 등기기록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표제부는 여기는 뭐예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의 등기. 가구, 얼구는 권리의 등기. 여기에 대한 증명서가 뭐예요?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확인한 정보. 이걸 뭐라고 그래? 등기필 정보다. 여기는 몇 개월을 강제? 1개월. 여기는 60일. 여기는 3년 명의신탁과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봐봐요. 자, 소유권 보전 등기가 있네. 자, 소유권 보전 등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늘 했던 거 다시 이제 복습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러면, 자, 매매 증여. 그렇죠. 매매 증여. 자, 그러면 봐봐요. 건물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비로소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러면 요거는 건물이 완성이 안 되죠. 보존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요거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요거 매매는 쌍무 건물. 나무, 그러면 반대급부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니까 잔금 지급일이죠. 그럼 정의는 뭐예요? 편물어서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럼 정답은 5번이 되는 거네. 5번 볼까요? 자, 만일 갑이 을에게 건물의 X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계약으로 인한 이행기가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기간의 기산점이다. 어때? X. 이행기가 아니라 잔금 지급일이 되네. 왜? 매매는 쌍무계약이 되는 거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럼 다시 1번으로 가서 다시 운전권 해보죠. 갑은 을에게 갑의 X 부동산을 부담없이 증여 동그라미, 증여하기로 하였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단 정답은 찾아냈어요. 1번 갑니다. 각각 을은 증여 동그라미. 증여는 쌍무, 편무? 편무죠. 한번 읽어봐요, 뒤에. 계약, 효력,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게 눈에 싹 들어와야 돼, 지금.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기간 내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언인된 계약은 읽어봐요. 효력은 잃지 않는다. 계약은 유효하죠. 자, 그러면 갑의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함에도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을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자, 아직 뭐예요? 보전 등기가 신청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대. 그럼 요거잖아, 요거죠? 요거는 뭐예요?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맞네요.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계약 체결일이 보존 등기 신청 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맞네요. 3번에 X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고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하여도 당연히 그 양도의 사법상 효력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이제 머릿속에 골격이 완전 패턴을 숙제해 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해줄 수가 없어. 여기까지야. 제가 나온다 안 나오다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저를 탓하면 안 돼. 본인이 안 해와서 그러는 거야. 자, 여기는 뭐 읽어봐요. 보존 등기가 가능한 날. 보존 등기 가능한 날이 누군데? 대장 등재일이라는 거야. 이거는 뭐예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이거는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정의는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정답 몇 번? 5번. 그러니까 여기 안 나와야 되는데 우리 여기 나오면 요거 뭐예요? 요거 한기가 안 되면 완전 죽사발 나는 겁니다. 이거 숙제해야 돼. 근데 작년에 이제 지문으로 해서 한 개 지문은 나왔어요. 근데 독자적 문제로 나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야. 요게 특별조치법과 관련돼서 이걸 한번 숙제해줘야 돼. 제가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애워서 보내면 모를까. 이거는 본인이 좀 숙제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 정도만 나오면 돼. 지금 2차는 요 점수 37.5에서 42.5 모의고사 나오면 된 거야. 지금 이해는 된 거예요. 나머지 60점은 애워야 되는 거야. 이제 애워야 되는 거야. 전력투구 애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력투구. 자,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에요. 자, 그러면 2번 한번 풀어볼래요? 틀린 것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1번 가봐요. 갑의 채무를 위해서 잘라봐요. 갑의 채무를 위해서.
가까우리 동그라미 쳐놔봐요. 가까우리. 건저당 설정 등기를 체결했어. 그러면 이때 건저당 설정 계약의 체결은 당사자는 누구예요? 가까우리지. 금평은 건저당 설정 등기 신청에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그럼 당사자는 누군데? 가까우리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뭐 할 게 뭐 있어? 그러면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2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어디가 제일 중심캐예요? 신청 능력, 등기 신청 능력. 줄 쳐놔봐요. 쳤어요? 등기 신청 능력. 줄 쳐놔봐요. 등기 신청 능력이 뭘까요? 2번 지문에서 등기 신청 능력. 등기소에 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등기 신청 능력이야. 근데 미성년자는 등기소에 갈 수 있어, 없어? 근데 권리자도 될 수 있고 의무자도 될 수 있잖아. 권리자는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이익. 그럴 때는 뭐예요? 갈 수 있어. 근데 의무자라면 그때는 행위 능력까지 갖춰야 돼. 근데 여기에서 봐봐요. 보존 등기 이제 동그라미 쳐놔봐요. 보존 등기를 이제 해석해야 돼. 보존 등기는 각고를 최초로 개설하잖아. 미성년자한테는 아무런 해악이 가지 않아.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의미를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말은 그러면 요 지문에서 어떤 지문이 탄생할 수 있는지 봐봐요. 등기 신청 능력은 최소한은 무슨 능력은 갖춰야 된다. 의사 능력은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용어 지문과 관련돼서 늘 이야기하는 게 알겠죠. 민법 117조는 대리는 제한 능력,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은 대리는 적어도 의사 능력은 있어야지. 근데 제가 봐봐요. 등기소에 가서 등기관한테 갔어요. 등기관이 저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입 다물고 있어요. 등기관이 마루 왔어요. 그랬더니 마루 왔냐고요? 그랬더니 이거예요. 그러면 그럼 의사 무능력자잖아. 그럼 당신 각하 아버지 데려오라 그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을 할 능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마루 왔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신청 능력은 최소한은 무슨 능력은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 근데 권리자는 이익을 받아 불이익을 받아? 이익. 그러니까 권리자는 이익을 받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아요?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 그러니까 의무자는 행위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도 갖춰야 된다라는 거야.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한 번만 생각하면 돼. 두 번 생각 안 해도 돼요. 민법하고 등기법 한 번만 생각하면 돼. 근데 한 번을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한 번을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거야.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3번은 성년 후견인 가번, 피성년 후를 대리 동그라미, 대리 찾았어요? 그럼 대리라는 것은 뭐예요? 제3자라고 써. 그럼 우리나라는 제3자에 의한 신청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 말이야 결론적으로. 그러면 원칙은 당사자 신청이나 A적으로 제3자에 의한 신청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세 개가 머릿속에 딱 나와야 돼. 상속인 등기, 대위 신청, 대리인 신청이라는 거야. 그럼 맞네요. 그러면 4번에 지방자치단체는 잘라봐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면 툭 치면 법인 써봐. 그러면 법인 약하면 공법인이라고 써봐. 그럼 법인은 어떻게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당사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당사자 능력이 있다. 그러면 5번은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 신청을 이의받은 의리, 피한전 후견인이라도 잘라봐요.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대리 신청을 이의받은 의리, 피한전 후견인이라도. 그러면 대리는 의사능력,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아. 요하지 않죠. 자기가 책임지겠다는데.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을 읽어봐요. 갖는다. 그렇죠. 갖는다. 정답은 몇 번? 2번. 얼마나 아름답게 해석이 되냐 이거지. 아름답게 해석이 되냐. 그러니까 자기가 애우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냐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마음 준비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요. 애우려고 덤벼드는지 자기가 이해해서 덤벼드는지 한번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 2번. 그렇죠. 3번은 별표가 5개짜리야. 전자신청. 나올 수 있죠? 매년 출제하는데 독자적 문제냐 지문이냐 이게 문제인 거지. 한번 풀어보세요. 참 좋은 문제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 따져놔야 좋은 문제예요. 따져놔야. 안 따지면 이거는 어디가 틀리고 어디가 맞는. 정답은 금방 나와요. 그렇죠? 됐어요? 다 읽어보셨죠?
그러면 전자신청의 경우 잘라봐요. 1번은. 전자신청은 공인인증서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인감증명 첨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1번은 X가 되네. 자, 사용자 몇 자예요? 전자신청을 하기에는 사용자 등록을 해야죠. 사용자 등록을 미리 해야 됩니다. 그럼 사용자 몇 자예요? 세자. 몇 년이라고 배웠어? 3년. 그럼 맞네. 정답은 몇 번이야? 2번이 되네. 자, 전자신청에서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교는 보정사항을 등록한 후 반드시 틀렸다. 반드시. 무슨 반드시 전자우편으로만 해요? 전화로도 할 수 있고 구두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틀렸네. 정답은 나왔죠, 3. 그럼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전자신청의 부적격자는 뭐예요? 바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죠.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네. 자, 5번은 전자신청의 치안은 잘라요. 전자신청의 치안은 잘랐어요. 예, 앞에 전자가 붙어서 방문이 붙어서. 그러면 전자신청은 전자적으로 해야 돼. 전자적으로. 서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 전자신청이 아니라 방문신청이라면 맞아요. 방문신청은 뭘로? 서면으로. 근데 전자신청은 전자적으로. 전자신청의 제한은 전자적으로 해줘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요 3번 지문도, 5번 지문도 과거에 출제된 지문이에요.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 그래서 전자신청 나오면 여기에서 뭐예요? 한 2개 지문은 또, 만약에 독자적으로 나온다면 3개 지문은 똑같을 거고, 지문으로 유입된다면 4번하고 5번이 또 유입될 수도 있고, 그래서 준비를 좀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항상 문제 풀 때 뭘 잡아야 돼? 전자신청이냐, 방문신청이냐. 우리나라는 등기신청 방법은 몇 원화되어 있다? 2원화되어 있다라는 거. 그걸 조심해서 다뤄놔야 된다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됩니다. 2번이 되죠. 미쳤어요. 자, 그러면 4번은 이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 작년에 출제된 문제네.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르면 봐봐요. 그럼 하기 전에 봐봐요. 단독 신청은 일단 머릿속에 표제부와 관련된 것들,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된 것들, 권리자 의무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으면 단독 신청이다 걸어가는 거야. 그러면 기억을 가볼까요? 소유권 보전 등기 줄 서놔봐요.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단독이야 공동이야? 단독. 그럼 말소 등기도 단독이네. 자, 건저당 줄 서놔봐요. 건저당을 주자로 원칙은 뭘까요? 권리죠. 권리니까 공동 신청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합병 동그라미. 합병은 거기에다 사람에 갖다 대면 사망하고 똑같아. 사망. 의무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단독 신청이네. 자, 특정 유정 나왔다. 공동 신청이네. 성역지는 신청이야 직권이야? 아이고, 성역지는 신청, 요역지는 직권. 그래서 요직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 리얼은 미음은 그러면 단독이 아니라 직권 등기로 이루어지네. 요직, 행직, 당직 여기서. 그러면 유공, 이단, 공단 이렇게 오라고 그랬잖아. 숙제에서 이제 이해가 됐으면 이제 속전속결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여기에 틀렸어. 작년에 문제는 시험 본 사람 틀리면 하여튼 눈총 많이 맞아야 돼. 눈총. 총알이 아니라 눈총을 막 쏘아줘야 돼요.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그렇죠. 근데 이제 단독 신청이 나왔으니까 작년에 단독 신청 박스 문제 형태로 나올 수 있다고 가능성을 했거든. 그럼 올해 단독 신청을 바텀 차치할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5번 확정 판결이야. 요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이 문제도 별표 5개 놓고 자유자재로 구사가 돼야 돼. 올해 단독 신청이 단독 판정이 패턴이 바로 확정 판결로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겁니다. 풀어보세요. 자, 확정 판결의 등기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래서 X 쳐봐요. 일단 원칙은 답은 쉽게 구해낼 수 있어. 봐봐요. 판결서는 누가 되죠?
성사한 자 대조잖아. 그럼 정답은 2번이죠. 2번은 뭐다? 패소한 자 할 수가 없어요. 패소한 자가 유일하게 가능한 게 공임을 분할 판결이야.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에서 패소한 자가 나오면 무조건 X라는 거예요. 그럼 답은 구해내서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번이 왜 맞고 2번이 3번이 왜 맞고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자, 판결에 한 단독 신청의 경우 잘라봐요. 판결에 한 단독 신청 찾았어요? 자, 그럼 봐봐요. 자, 등기 신청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 줄 쳐놔봐요. 자, 봐봐요. 자, 당사자가 이제 저하고 뭐예요? 저하고 AB하고 B하고 싸움이 벌어져서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서 저는 C는 제3자야. 그런데 그 당사자의 판결에 대해서 제3자한테 기판력이 미쳐? 판결의 효력이 미쳐? 안 미치죠. 그러니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게 이해관계인 밑에다 써요. 기판력 X라고 써. 기판력이라는 것은 기판력 X. 기판력이라는 것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기판력이거든. 그러면 설사 판결이라 할지라도 제3자 이해관계인한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그럼 판결의 한 등기라도 제3자가 있으면 제3자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빠져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기판력이라는 걸 이야기해줬어요. 기판력이라는 것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거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해를 하라고. 왜 판결에 한 단독 신청일 때 이해관계는 있으면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첨부해줘야 되냐. 바로 이해관계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판결이 할지라도 이해관계는 있으면 반드시 이해관계의 승낙서는 뭐 해야 돼? 첨부하여야 한다. 맞네요. 자, 5번에 성소한 권리자가 소송의 변론 전개로 사망하였다면 사망 동그라미. 사망하였대. 그러면 아들이 성계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서 자기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자, 채권적 대의소송에서 채무자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거기 줄쳐놓으세요. 채무자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채권자 대의신청이란 개념을 잡아보자고. 채권자 대의신청이란 등기 신청은 누가? 채권자. 등기 명의는 채무자. 당사자는 누군데?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가 알았대, 몰랐대? 알았대. 채무자한테도 미쳐, 안 미쳐? 미쳐. 뭐가 미쳐? 판결의 효력이. 그걸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 맞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채무자가 알았다는 게 포인트라는 거야. 채무자. 만약에 채무자가 모르면 그러면 봐봐요. 채무자가 알아서 자기가 단독으로 신청해줘서 그러면 뭐다? 채권자가 뭐라 그래? 내가 신청할 걸 네가 해줬다. 뭐야? 땡큐. 고마워. 그러잖아. 고마워. 그렇죠? 그러면 맞네요. 저번에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이것도 알고 풀어라고. 자, 잘라. 후 동그라미. 후에다 거기에다 꼬리표를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붙여. 형식적 심사주의. 우리 등기법은 형식적 심사주의를 끌어와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해석해요. 판결은 몇 년의 시효에 걸려? 10년에. 그러면 제가 판결에 한 등기에서 등기를 신청해서 근데 등기관이 그 판결의 시효를 소멸했는지 안 소멸했는지 심사할 권한이 있어 없어? 없어. 무슨 심사주의이기 때문에? 형식적 심사주의. 그럼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왜? 판결을 심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판결의 시효를. 무슨 심사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그러면 1번하고 4번은 무슨 역에 대한 이야기다? 기판력에 대한 이야기야. 기판력.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맥을 쌓은 게 기판력이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무슨 역이다? 기판력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수업 시간에 우리가 했던 여학직 강의들이 전부 문제를 풀기 위한 원리야. 원리를 가르쳐줬는데 그 원리를 이용을 못 해먹고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올해 철두철미하게 해놔야 돼요. 올해 판결에 한 등기가 나옵니다. 대비를 좀 해주셔야 돼. 자, 6번을 갑니다. 6번. 자, 6번은 별표 하나 놓고, 자, 등기 의무자가 아닌 경우. 자, 6번까지만 오늘 할게요. 자, 눈이 이제 또 가물가물해져요. 오늘 진도는 6번까지. 자, 제대로 한번 풀어보라고. 한참 자기가 걸어가면서 생각을. 한 번은 사고해야 돼요.
자, 됐어요? 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몇 번이에요? 4번 지문이야. 4번을 잘 해놔요. 이거는 등기법도 걸리고 민법에도 걸리기 때문에 잘 잡아놔야 돼요. 자, 그러면 4번을 이제 완전 분석하게 시키는 대로 해봐요. 읽어봐요. 값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병이 누구한테 저당권을 설정해놨어요. 여기서 한번 불러봐요. 저당권자. 그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 그렇죠. 설정자. 자, 그러고 나서 또 이제 2단계. 그 부동산이 누구에게? 을에게 이전됐대. 그러면 지금 어디로 이전된 거예요? 이렇게 이전된 거잖아. 이전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전된 게 저당권 말소 동그라미. 말소. 자, 이제 가야죠. 그러면 이름 불러봐요. 이 사람은. 자, 전소유자가 되네. 전소유자. 현재는 현재 소유자가 되네. 현재 소유자. 알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전 등기 명인이죠. 요거는 현재 등기 명인. 그러면서 뭐요? 제3취득자가 나와. 제3취득자가 되죠. 이 사람은 뭐요? 전 등기 명인. 이 사람은 현재 등기 명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우리 형님들을 현혹시킨 게 요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요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요렇게 표현되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사람은 제3취득자면서 읽어봐요. 현재 소유자면서 현재 등기 명인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뭐요? 읽어봐요. 말소를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의무자야, 권리자야? 의무자죠. 여기에서 갑은 권리자야, 의무자야? 권리자. 계약 당사자니까 권리자가 되잖아. 계약이죠. 계약은 채권이야, 물건이야? 채권. 그래서 이때 말소 등기 정권은 바로 채권이 되는 거야. 이거는 이 사람은 소유자죠. 이 사람도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거는 물건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채권자, 물건자. 이거는 물건적 청구권이 되는 거야. 이때 말소하고 이때 말소할 때 등기 청구권이 달라져. 이 사람은 채청, 이 사람은 물청. 물청 중에서도 방해, 배제 청구권이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봐봐요. 의무자는 병이야, 갑이야? 병이죠. 근데 거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말소 등기할 때 갑. 틀렸죠? 갑이 아니라 뭐다? 병이라는 거야. 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냥 가벌병명령 나오면 그냥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가벌병정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가 영어는 선수 자기가 그림을 그리면서 한 번은 해봐야 돼. 그림 그리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여기에서 그나마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게 몇 번이다? 6번에 4번 지문이야. 이 4번 지문은 민법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등기법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가 바로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 잘해둬야 돼. 특히 우리 민법에서는 이 등기 청구권과 관련돼서 자주 오래 출제될 가능성이 커. 근데 말소 중에서 유일하게 채청이 하나가 있어. 예채청이야. 얘만 채청이고 나머지 말소는 무조건 다 뭐야? 물청이라고 잡아도 된다는 거야. 물청.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등기청구권에서 예말소 의미를 요구하는지를 보라고. 그래서 혹시 우리 1차 본사놈들은 요거에 대해서 떨어뜨리려면 예말소를 의미를 낸다고. 예말. 그러면 예말소는 채청, 물청. 채청. 얘는 물청. 조심해놔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특히 조심해놔야 돼요. 요 질문만 하나 완벽하게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자, 6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나머지는 한번 꼭 집에 가셔서 한번 선수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 7번은 뭐 다음 주에 풀고, 좀 쉬었다가 우리 천재 또 좀 남은 거 마무리 좀 하자고요. 그러니까 다 마무리할 수 없고 다 다음 주면 이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가져오셨죠? 안 가져온 사람 또 있어요. 자, 그럼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